CCTV 김호중의 뉴욕 타임스. 네, 오늘은 저희가 뉴 페이스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이 대본에 의하면 평론가 방송인으로 큰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큰 활약을 하고 계시다고. 유용화 평론가님이라고 부를까요? 네. 네. 유용화 평론가. 네. 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는? 네. 큰 활약을 하고 계시다고. 큰 활약의 최근 무대는 이 한겨레 TV의 정치 와이파이에 쭉 였나요? 나왔었죠. 네, 성한용. 왜 중단됐나요, 그 프로그램이? 왜 중단됐나요? 저게 횟수가 많지 않으니까 중단됐겠죠. 아닌가요? 큰 활약을 해주셨나요? 그 외에 또 큰 활약은 어떤 게 있나요? 큰 활약은 젊었을 때 좀 활약을 좀 했어요. 저희 그럼 여기 이렇게 써야지. 젊었을 때 큰 활약을 하신 걸로 써줘야지. 지금 교통방송 출연하시죠? 교통방송 네. 같은 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OBS에서 네. 토론 진행도 하셨던 YTN 예. 시사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제가 그래서 이 그동안의 그 큰 활약을 제가 검색하려고 유용화를 찾았는데 정용화를 찾았어요. 네, 그랬더니 CN블루 정용화가 태어났습니다. 1989년생. 아세요 혹시? 이 큰 활약을 하고 계시는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자꾸 그럼 집에 가실 것 같아요. 진행하세요 빨리. 라디오에서 그죠? 그 불교 방송. 네, 불교 방송 진행했었죠. 하셨죠. 이렇게 큰 활약 검증을 마치고요. 소개는 좀 해드려야죠. 그래서 쭉 소개해 주십시오. 고려대학교 나오셨죠. 네.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두루 거치셨고 투옥 하신 적도 있었고 노동자 신문 기자를 꽤 오래 했었죠. 거치셔서 2002년부터는 민주당의 마포을 지구당 위원장,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지내셨습니다. 2004년에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사이스라고 부르는 초빙연구원,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개원연구원, 정치인들의 이력에 많이 등장한 학교죠. 또 호칭도 그렇습니다. 초빙연구원, 개원연구원. 거기에서 동북아 국제정세와 미국 정치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하셨고요. 어디서 그렇게 나와요? 전 잘 모르는. 책도 하나 쓰셨습니다. 책. 정치는 왜? 네. 정치는 왜? 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책인데. 교보문고에는 많이 깔렸었는데. 그래요? 네. 또 있습니다. 유용화의 생활정치 이야기. 등등 큰 활약을. 앞으로 호를 큰 활약으로 저희가 큰 활약 유용화 선생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청 사연 먼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김총수의 고향 진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의 청년당 후보로 출마 후 아직 멘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대성 당선자 지역구군요. 총선 뒤에 곧바로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생활을 하다가 며칠 전 방학을 하고 본격적인 멘붕 탈출 프로젝트를 계획 중입니다. 녹화 전날인 6월 27일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생일이고 녹화 다음 날인 6월 29일이 힘든 환경에도 항상 저와 함께 해준 그녀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꼭 방청하게 해주세요. 박김 아무개 오셨어요? 두 분? 네. 무려 4년이나? 예, 4년 됐습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이제. 왜 이렇게 오래 사귀셨어요? 그 오래 사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당 후보로 출마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4년째 사귀었으면 아직도 대학생이에요? 예, 제가 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 쪽에도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휴학하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4학년 학생입니다. 여자친구도 대학생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따로 일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헤어지기 십상이에요. 아니, 사회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바뀔 때가 됐는데. 세상 물정을 접하고 나서. 아니 근데 왜 청년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멘붕 상태에 빠져요? 당선되기를 아니요, 당선되기를 기대한 건 아닌데, 문대성은 거꾸로 뜨리기를. 예, 조금, 저희 지역구에서 문대성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 자체에 좀 많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 출마에 대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주변에? 저 출마로 인해서 친구들이 사실 좀 많이 말렸는데, 나가서 나름대로 젊은 말릴 사람들에게. 이유가 뭡니까? 뭐, 여기서는 하나하나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이 좀. 그거 왜 본인의 자질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얘기 그러니까 안 했어요? 뭐 너무 일찍부터 정치에 빠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당선보다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 투표를 독려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선거운동하면서. 그래서 나름 이번에 젊은 분들 투표율이 좀 높게 나와서 조금 보람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당에 저기 박형철 씨하고 예, 맞습니다. 안철수 원장하고 그 뭡니까 토크 콘서트 청춘 하고 콘서트 했던 거기에서 이제 그 영감을 받고 예,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그분들하고 이제 뜻이 맞으니까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당 후보로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간. 돈 얼마 썼어요? 전 이번에 3천만 원 조금 안 되게 썼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났어요, 학생이? 제가 아르바이트 한 3년 해서 1,500만 원 정도 모은 거 하고 집에서 조금 빌린 거 하고. 여자친구한테는 안 빌렸어요? 여자친구한테 안 빌렸습니다. 왜 안 빌려주셨어요?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나요? 힘든 직장인이라서. 예. 빌려달라는 말 자체를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잘했네. 그 말만 했었어 끝장나는 건데. 여자친구는 반대 안 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하기보다는 그냥 좀 싫었어요. 싫었어요. 네. 제정신이야. 나중에 말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앞으로도 그런. 아니, 근데 3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데이트 비용 혹은 뭐 앞으로의 이 두 사람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본금, 종잣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깝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그건 아깝지 않았고. 네. 어쨌든 조만간 헤어지시기 바라고요. 어제 두 번째. 국회에서 문대성 의원을 만났는데 그 다른 분들하고 기럭지가 다르더라고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문대성 의원을 만났는데 얼굴이 좀 탔어요. 그러고 뭘 했는지 정치부 기자가 기럭지가 길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망치듯이 거의 굉장히 빨리 다니시더라고요. 빨리 다니. 부끄럽다 참. 이거는 왜 알아낸 거 없어요? 문대성 의원한테 얼굴이 탔다. 기럭지가 길다 이거 말고? 아 부끄러워. 김혜영 기자가 등장하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야무개님 사연입니다. 최근 몇 회를 보면서 김혜연 기자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기자님, 그렇게 꼿꼿하게 앉아 계시면 허리에 오히려 안 좋답니다. 뒤로 살짝 기대셔서 척추에 무리가 덜 가도록 해야 해요. 각하 덕분에 정치 시사 프로에 관심을 가지고 난 후 TV 드라마는 거의 안 보게 됐어요. 한국 정치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니까요. 하하하. 이번 대선은 꼭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분은? 김혜연 기자에 관심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 좋아해. 그러니까 또 부끄러워. 평소 김혜연 기자의 허리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죠? 혹시 척추 교정과 관련된 일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잘 아세요? 이렇게 허리에 대해서. 그냥 네, 척추가 안 좋은 사람이 집에 있어서. 네. 근데 첫 회에 나왔는데 제가 뒤에 기대했었나 봐요. 제작진이 너무 건방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총수와 김용민 교수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봤더니 총수는
대체 이런 자세예요. 전 이렇게는 잘 못하겠고 김용 교수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되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이 각도도 전 안 나오고 바로 앉아 있어야겠다 그러고 이제 각 잡고 앉아 있는데. 브로치 이거 뭡니까 브로치 이거? 예쁘죠. 예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시비 걸라고 한 것 같아. 방송용 액세서리예요? 아니면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다녀요? 평소에는 해본 적은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본인이? 본인은 아니고. 누군가가? 주의해요 앞으로. 함부로 그런 거 달지 말고. 높이 달았어 위치가. 이게 원래 여기 뭐야 단추구멍이 있으면 거기 해야 되는데 가슴팍 쪽 위쪽에. 아니 근데 남자들도 저런 걸 해요? 안 하죠. 브로치가 아니라 부토니에라고 요즘 뭐 많이 한다고 들어. 몹쓸 액세서리네 그거.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바이로 책. 오늘도 책이 나왔네. 이거는 이용화 평론가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이거 잘 하셔야 돼. 정말 중요한 말하네. 오늘도 쫄지 않고 도와주시는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 신의 21이잖아. 뭘 도와줘? 자기들끼리 하는 거구만. 네. 계속 가주십시오. 네.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책 제목이네요. 외과 의사이자 게이인 영화로도 나온 거야? 민수와 아이의 입양을 원하는 레즈비언 효진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위장 결혼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직장에서 민수는 이상형인 석을 만나고 효진은 민수 맞은편 집에서 본래의 애인과 살기 시작하는데 이 비밀과 거짓말이 공존하는 기이한 동거 301호와 302호 사이의 아슬아슬한 게임 게이 레즈비언 커플의 발칙한 위장 결혼 영화 조선명탐정 질투는 나의 힘 해피엔드의 제작자 청년 필름 대표 김조광수가 연출한 퀴어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만화한 작품입니다. 개봉을 앞두고 있는 거죠 지금? 개봉했나요? 네. 지난주에 개봉을. 개봉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무려 한 2만 명 정도가 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BP 맞추면 한 10만 명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걸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거 맞히려면요? 네. 망했다고 봐야죠. 책도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빨리죠 뭐. 자 그러면은 도움을 주신 분들 소개했고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큰 활약 유효화 선생님께서 오늘 하실 주제는 오늘 주제는 대선 후보들. 네, 2012년 대선 이야기인데요. 네. 각 후보들을 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각 후보들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해서 제작진에서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이 사진만 이렇게 줬습니다. 후보들에 대해서 네. 지금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제일 유력한 사람이 그렇죠. 맨 위에 아니 그건 순서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큰활약 선생님 이런 제작진의 의도가 그런 것 같아요. 이 큰활약 선생님을 아직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 없이 사진만 주는 거죠. 저걸 가지고 소화를 해내라. 하는 거 보고 계속 하든지 말든지.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사진이 준비된 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당에서 박근혜, 김문수, 정몽준, 이재호 그리고 민주당의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그리고 안철수 이렇게. 왜 우리 조경태 후보 사진을 준비를 안 했을까? 그렇구나. 조경태. 그러네요. 네, 오늘 발언 세게 하면서 한 칼 태어났는데. 떴잖아요. 네. 박준영 지사도 나온다. 네. 정영태 의원은 욕 좀 먹겠다. 김영한. 여당 쪽에도 뭐 임태희, 근데 여당은 안상수 그 경선룰 그대로 한다고 하면서 다 깨갱하고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럼 이제 하나씩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요? 큰 활약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한 분씩 이제 사진을 네. 들어 보이면서 큰 활약 선생님의 논평을 점괘를. 누구부터 할까요?
저쪽 저 동네부터 하면 되죠. 저 동네. 저 동네 새누리. 새누리당 동네. 자 그러면 자, 이번 박근혜 대표 지지율이 요새 좀 빠지고 있잖아요. 조금 글쎄요. 네. 이번 주에 저희가 네. 조사를 할 건데 네. 앞에 다른데 조사한 거 보면 안철수 교수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빠졌고 좀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빠진 동일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최근 뭐 그 경선 룰 갖고 많이 고집을 폈다. 네. 자기 혼자 독주한다. 폐쇄적이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좀 빠진 건가요? 원래 좀 빠지기로 돼 있었던 건가요? 교체해주세요. 갈수록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빠진 건 물어보시면 안 맞는데 돼요. 잘 모르시더라도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큰 활약이 됩니다. 아니 박근혜 전 대표는 제가 만난 게 한 두세 번밖에 안 돼갖고 잘 모르겠어요. 알겠고요.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잘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사월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될 가능성이 당장에 만약에 내일 선거를 가장 치른다면, 크죠. 예. 당장에 만약 내일 선거를 치른다면은 그죠.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지난 총선에서 이제 검증이 됐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유일한 대중 정치 지도자로 검증이 된 거 아닌가요? 네. 다 동의 안 하시는 모양이네. 근데 표록에 입증이 됐잖아요, 총선 때. 총선 때. 강원도, 충청도, 뭐 부산에서도 한 5번 내려갔더니 문재인 그 당시 사인 고문인가? 지금 문재인 의원도 좀 올라가다가 내려가 버리고 파괴력이 대단한. 부산 바깥으로 못 나오게 했어. 그건 뭐 박근혜 탓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박근혜 탓이 아니라 네. 이쪽에서 자살골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문재인 탓입니까? 그럼? 아니죠. 김용민 탓이기도 하고. 기간스럽겠다. 용민아 미안해. 아니 근데 그게 그 관심 포인트인 게 이게 좀 이 내려가는 추세가 있을지 당 경선 룰 가지고 부딪히는데 박근혜 대표 쪽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대표 아니고 의원입니다 지금. 박근혜 의원 쪽 사람들은 전 대표. 뭐라 그러냐면 전인데 뭘 전이라고 붙여. 그건 금방이다. 그건 금방 까먹는다. 경선 룰 가지고 원칙과 소신을 지킨 게 고집 독선처럼 비치는 건 잠깐이고 그 이후에는 다 잊혀진다. 아니 근데 그게 원칙과 소신이 아닌 게 이해창 한참 2002년에 잘 나갈 때 거꾸로 자기가 룰 바꾸자고 주장했었어요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탈당까지 했었죠. 국민 참여 경선을 주장해서 됐죠. 국민 참여 경선은 뭐 처리가 됐고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게 이제 그 가로막히니까 탈당까지. 전에 말이죠. 예, 참. 2002년에.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김문수, 이재호, 정몽준 이 3인방이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요구를 당시 박근혜 당시 의원도 아니었나? 의원이었죠. 그때도 의원이었죠. 이해창 총재한테 당시 요구했었죠. 요구해서 똑같은 쿠사리를 먹었죠. 자기가 지금 이 나머지 3명을 쿠사리 주듯이 게 이런 쿠사리를 먹었죠 그때. 그때는 자기가 했던 말이에요. 원칙과 소신이 아니고 이게 유리하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가 유리하니까. 근데 박근혜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지금 당도 장악하고 있고 그렇죠. 국회의장까지 심지어 자기 사람으로 심었잖아요. 여태까지 최고위원도 다 자기 사람.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국회의장은 좀 이렇게 무난한 사람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보통 한 9명 정도 되면 서너 명 떼줬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한 30% 정도는 그렇죠. 비주류 쪽에서 네. 하게 하는데 지금 한 명인가요? 단 한 명인데 그 한 명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근데 아마 그게 제 생각에는 과거에 그 퍼스트 레이디를 했었잖아요. 박정희 같이 해서 그때 권력에 대한 거를 정치 권력에 대한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확실히 배운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쁜 것만 배웠어요. 장악하려면 정치권이라는 게 이 많은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집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는 가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명확하게 내린 위대한 아주 영도자는 아니고 하여튼간에 잘라주세요. 교체 말고 잘라주세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 지금 새누리당이 그런 당인 거잖아요 지금.
박근혜 의원을 중심으로 완전한 백거리 이렇게 가는 당이니까 뭐 어떤 예전과 같은 다양한 색깔의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원래는 이렇게 경선을 하는 게 이제 야당에서 많이 쓰는 수법인데 후보가 별볼일 없어도 많이 붙여놓으면은 막 그냥 그렇죠. 티각티각하면서 드라마가 좀 나오고 네. 그러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지. 한나라 박근혜는 필요 없다라는 그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이제 유영하 평론가께서 지금 네. 박근혜 의원 입장이다 네. 다 받아들이죠.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행태들 봤을 때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렇게 존경받지는 못하잖아요. 정치공학적 정치로 봤을 땐 당연히 저는 내가 박근혜라면 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확실하게 다지죠. 경선하면 후유증도 생기죠. 돈 들어가죠. 조직 깨지죠. 또 반대파들은 경선에서 떨어진 반대파들은 또 이상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장악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딱 눌러놓고 실제로 지금 경선으로 안 바꾸니까 다 제가 봤을 때 깨갱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나오는 얘기가 차기 포스트 박근혜로서 경선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나 같은 받겠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박근혜 의원과 같은 결정을 내리시겠다는 거. 권력의 맛을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죠. 네. 박근혜처럼 간다. 네, 그렇죠. 구태여 판을 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될까요? 보면 경선이 그 순회 경선은 하지만 이렇게 지역별로 까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딱 까거든요. 그리고 올림픽 때예요. 그때 올림픽만큼 경선도 중요하다 이러면서 시기도 안 바꿨어요. 조용히 그냥 내가 되는 거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 끝나고 나면 올림픽인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민주당은 시끌벅적할 거라고요. 그럼 막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심지어 당대표 경선마저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근데 새누리당이 지지층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여권의 지지자층들은 이탈을 거의 안 하죠. 확실하게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문제는 이제 이 새로운 뭐 야권의 후보가 나타났을 때 이제 그 중간표들, 중도표, 중도 성향의 표를 어떻게 장악하느냐. 그리고 아직도 선거로 봤을 땐 지역적 선거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라든가 충청권, PK 영남권의 비분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박근혜 의원의 가장 최약점은 이제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층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별로 안 좋아하고 물어보지 말라 그랬죠. 많이 안 좋아하더라. 안 좋아해요. 그건 여론조사에서 나왔어요. 수도권에서도 박근혜 의원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중정치 지도자라고 얘기한 거는 기존의 틀로 봤을 때에 정치인들로 봤을 때 하나 이제 남은 유일한 대중정치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한 파퓰러한 컬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박근혜 이제 수도권이라 이런 데서 새로운 흐름이라든가 시대적 흐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의원이 약점이 굉장히 많고 여태까지 드러난 바로 따라서는 철학도 그렇지 않고 모양과 흉내는 많이 내는 건 사실이죠. 복지 같은 문제도 사실상 그랬죠. 경제민주화 이런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채택하고 있는 분위기. 근데 이제 총선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도 경제민주화, 복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새누리당의 총선 정책이라 그럽니까? 뭐 하여튼 그걸로 봤을 때는 복지 문제도 형편없었고 예산 부분도 아주 취약하게 설정을 했고 경제민주화도 제대로 한 건 하나도 없었죠. 총선 이후에 6개월 내에 이 총선 때 공약했던 거를 법제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긴 할 텐데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면 물론 박근혜 의원의 이 구시대적인 생각, 구시대적인 행태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자기는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나라를 그릴지 어떤 정책을 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를 모르겠다. 물음표를 찍고. 그거는 박근혜 본인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에는 보수정당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뭉친 정당이에요. 두 분이 그렇게 손잡고 그러지 마세요. 같은 눈에 살았어요. 성산동에서. 보수정당은 이해관계에 의해 뭉친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식의 이해관계를 표명하면 그걸로 따라가고 국민이 또 이렇게 원하면 또 이렇게 따라가고 아니면 또 이렇게 가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이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확장성 되게 공고하게 지지층이 결집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총선 때부터. 예, 그럼요. 이 확장성은 그것이 야권 하기 나름이죠. 야권의 후보가 별 볼일 없으면은 그 확장성은 넓어질 테고.
그러니까 야권을 지지하는 층들이라는 것이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 변화를 이번 총선 때 드러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이제 죽순 게 국민의 변화 바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주 구태연하고 타성적인 형태를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명박과 차별화에 성공한 박근혜 쪽으로 간 거란 말이죠, 결국은. 그런데 5년 전만 생각해도 5년 전에 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당시 붙었을 때는 마치 이명박 후보가 쇄신의 모든 걸 안고 가는 그런 이미지였고 박근혜 후보는 진보적인 이미지를 그렇죠. 가지고 그 있습니다. 쇄신파도 다 이렇게 그쪽에 함께하는 분위기였고 박근혜 후보는 당시 뭔가 좀 구태, 옛날 정치 뭐 이런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이제 안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이쪽은 당의 조직을 장악하고 있고 이쪽은 어떤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박근혜 의원이 그때 구태였으면 5년이 지난 지금은 더 구태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박근혜 의원을 쇄신으로 쇄신이라기보다도 그 원칙을 지켰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른 정치인들, 특히 야당의 정치인들하고 전 굉장히 차별점이 있으면서 여론 지지율에서 달라지고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었다는 배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근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물론 이제 집단 간의 계층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수가 원칙을 지킨 소신 있는 정치라는 각인은 분명히 시켜줬죠.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자기 입장을 의미하고 뭐 힘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시니까 뭐 여당 내 야당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박근혜 이미지를 세워줬고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은 못 믿잖아요. 국민들이. 믿으세요? 정치 기자신데 대부분 다 거짓말 잘하고 다 사기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의도에 너무 가까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분석이 여의도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출마하셨던 지역구도 마포.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큰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그러면? 자, 그럼 2분. 제가 축구를 어저께 밤새서 축구를 봤는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축구를 봤거든요. 옛날에 축구 때문에 많이 뛰셨던 분. 그러니까 축구 올해는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된다. 근데 최근에 그 책사를 바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합리적인 멘트가 많이 나오는 의원이 정몽준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네. 관훈 토론회에 나왔는데 네. 그 한일 군사 비밀 협정, 정보보호 협정, 정보보호 협정 체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기 통진당 사태 때 여야 통틀어서 가장 합리적인 발언을 했었어요. 한번 뒤져보십시오. 안 뒤져. 네? 뭐라고 뒤져보십시오. 통진당 때. 네. 하여튼간에 일부러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몽준 의원 하면 일반 사람들은 재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재벌 출신이 대통령을 한다. 게다가 현대가여서 앞에도 현대 또 현대? 그것도 아니 뭐 변수는 아닌데 당연히 변수는 아닌데 최근에 냈던 발언들 보도된 원래 뉴스도 안 되고 통합진보당 얘기는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보다 투명하다고 자신할 수 있냐 뭐 이런 취지의 그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제명 얘기 나왔을 때 했던 발언 같은 거 보면 깜짝 놀라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도 몸살이고 있을 때 거기 휘말려서 자기도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몸살이고 있을 때 그 제명에 대한 발언 같은 것도 이제 합리적으로 합니다. 종북에 대한 발언 같은 것도 합리적으로 됐죠. 종북에 대한 합리적 발언이 뭐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 건 아니고 책사가 바뀐 책사가 것 바뀐 같다. 것 같다. 아, 이게 분명히. 페이퍼 해주는 사람이? 네. 아. 책사가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박근혜가 이제 보수 이미지를 확 선점했기 때문에 그쪽은 먹을 게 없다 싶어서 지금 보니까 제명에 대해서는 반대했고 네. 종북에 대해서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종북 강령 등 실체가 진정 충격적이다 뭐 이렇게. 공부를 아니었나 봐 그럼. 제명하고 그 사이에 책사가 바뀌었나 봐요. 그때가 바뀐 시점인 것 같아요. 한 두 개인가 세 가지 최근의 발언 중에 이게 정몽준 의원이 한 발언이 맞나 싶은 발언들이 있어요. 찾아보시고 다른 사람도 큰 관심은 없을 텐데 저는 깜짝 놀라서 홍명보 감독하고 이제 친하다 그러던데.
제가 알 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저 안보 정책 발표하면서 이제 뭐 우리도 핵무장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었죠. 그건 좀 예전 얘기. 아니요. 올해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달인가 전술핵 한 단계 더 얘기를. 나갔어요. 전술핵 정보가 아니라. 그렇구나. 자, 근데 또 그러면 한편으로는 정몽준 의원이 그 매주 일요일에 당사에서 이것도 이제 기자회견한 사진이 보면은 넥타이를 매지 않았는데 바지는 청바지 차림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당사에 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 분야별로 지금 공약을 하나씩 발표하는데 뭐 체계적이다 그리고 내용이 있다 이런 평가들은 많이 받습니다. 보좌관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뀌는 것 같아요.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 누가 써줬다고 봤어요? 보진 않았죠. 보진 않았죠. 근데 그게 진정성이 그런 국민들이 쉽게 믿겠느냐. 어쨌든 그래서 책사가 바뀌었다는 거죠. 본인이 바뀐 게 아니라. 새누리당 안에서도 좀 너무 늦게 바꿨네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새누리당 안에서도 정몽준 의원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편 맞냐 뭐 이런 시각이 아직 있죠. 이게 뭐 그 예전에 이상돈 전 비대위원 중앙대 교수가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각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적절할 것 같냐고 했을 때 정몽준 하면은 생각나는 게 노무현과 러브샷 하던 장면이 기억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그 얘기를 뭐 당내에서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 편 맞냐 이런. 국회의원 중에 재산이 최고 아닌가요? 예. 재산도 최고고. 큰아력 선생님. 또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지 또. 그런 거 말고. 선수도 최다선이죠. 7선. 국회의장 뽑을 때 사회보겠네. 그러시겠죠. 네, 국회 처음 열리면. 물어보지 말라는 또 물어봐요. 나보고 그랬나? 저는 우리끼리는 물어봐요. 괜찮아요. 예전에 우리 말진이어가지고. 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작은 활약 선생님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이재호. 네. 이분부터 먼저 하죠.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이분이 약간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번에 경선을 그 완전 국민 경선제 안 되면서 나갈 건가 말 건가 경기도지사를 도정을 계속 운영할 건가 말 건가 고민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거예요. 측근들하고 3시간 반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안 났어요. 그래도 나가야 된다. 마라톤 회의 특징이에요, 그게. 포스트 박근혜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쪽이 있고 나가지 말고 경기도지사 잘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그룹이 있고 알겠던 거죠. 근데 김문수 지사의 직접 워딩은 뭐가 있냐면 포스트 박근혜 그 얘기를 하려면 박근혜 의원이 해줘야 그게 뭐가 이 보증이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얘기 안 하고 자꾸 그 옆에 있는 딴 사람들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원래 포스트 박근혜는 박근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박근혜 다음에는 그럼 김문수 지지해야지 라고 말해야지 말이 되는 거지. 자기가 아니 경선 때 2등하면 된다는. 경선 때 2등하면 그 다음에 포스트가 2등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김태호 의원도 나오지 않나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없어요. PD가 잘랐구나. 여기까지는 네. 이재호. 다음 넘어갈까요? 네, 이재호 씨 김문수 지사 그냥 넘어가요?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문수 지사는 나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데.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 말고요. 이번 경선과 관련해서 네. 나올 거로 보십니까? 안 나올 걸로 보십니까? 저요? 네. 안 나올 거야. 대통령 되면 잘할 거라고 보세요? 그건 대봐야 알겠죠. 또 물어보지 마. 작은 활약으로 바꿔. 대통령 감이라고 보세요. 노동운동 그때 그 감옥 나올 때 저 같이 나왔거든요. 같은 날. 그런 거 말고요. 근데 굉장히 내가 믿었었는데 선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한나라당으로 가시더라고. 그때 근데 한나라당.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딱 끊고 대활약에서 소활약으로 바꾸겠습니다. 소활약 선생으로. 아무튼 근데 나중에 찾아갔는데 되게 찬밥 취급하더라고. 그래갖고 섭섭했었는데. 뭐 때문에 찾아가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민원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노동신문 기자할 때 찾아갔는데 되게 찬밥하더라고요. 내가 다음부터 다 찾아갔어. 앞으로 저기 방송에 다른 데 가셔서도 본인 소개할 때 예. 소활약 너무 그러니까 소활 유용화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소활. 자, 여기까지 소활이고. 자, 그럼 이제 작은 활약을 점점 되고 미니로 바뀔 수도 있어요. 미니로. 그냥 아예 활약으로. 아니 앞에 고치지 말고 그냥 활약. 아니죠. 활약을 이미 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미니 활약일 수도 있습니다. 자,
김문수 지사는 여기서 마무리. 네. 하지 말라 그러지. 아니 소화력으로 넘어가서 김문수 지사 더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하세요. 아, 양반이 은평구에 사시는 분 아니에요? 예. 자전거 타고 다니고. 네. 캠프도 은평구. 이번에 선거에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되셨죠. 손호선 의원 정통민주당 후보가 있어서 총선 때 얘기 말고요. 예. MB하고 굉장히 가깝게 MB 정권의 공신자 아닙니까? 그거 여기도 다 알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이명박 대통령 대부분 다 싫어하는데 나와서 이명박 대통령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대권 후보가 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또 하려고 그러는 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또 물어보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생각을 했던 게 이분이 이명박 정부 2기의 이미지를 가져간다면 아까 지나간 그 박근혜 의원이 그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스쳐 지나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자기 계보를 계속 관리하려면은 좀 이렇게 위상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본인도 3년만 하겠다고. 2년은 그럼 뭐? 예? 2년. 3년을 해서 예.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이렇게 교차로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기는 대통령 3년만 하겠다. 개헌하겠다는 이게 공약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대통령 왜. 중임제로 바꾼다고요? 그래갖고 중임제도 또 받고. 한 번 하고. 그건 아니고 본인은 한 번만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하고. 깨끗한 사람. 점점 민리를 향해서 가고. 뭐 여권 후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권 임태희 후보, 실장이나 김태호 의원, 안상수 전 지지율이 다 인천시장 1%도 안 되는 분들도 꽤 사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나머지 다 합쳐도 5%가 안 되잖아요. 5% 정도 되죠. 임태희 전 실장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다 합치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의원이 아니라고 국회에서 마이크를 안 켜줬어요. 그렇죠.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번? 그러니까 지금 임태희 전 실장이 와서 그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임태희 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임태희 전 그렇죠. 의원, 아무런 보직도 없고. 전 실장. 왜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임태희 새누리당 당원은 당원인가? 당원 당원인지도 맞나? 모르겠다. 그럼 씨라고 해 그냥 탈당했을 임태희 씨. 예. 어쨌든 후보 임태희 후보. 후보. 사람은 좋아요. 제가 만나봤는데. 방청국장으로 방청객. 제가 보기에는 방청객이 계셔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임태희 후보가 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다른 의원이 이렇게 뭐 좀 안배를 해주거나 해서 이 기자회견을 주선하도록 돼 있는데 임태희 후보는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뚜벅뚜벅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그때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랬던 처음에는 거예요. 켜져 있었어. 예, 그래서 했어요. 자기가 키고 하면 안 되나요? 네, 그거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딴 데서. 근데 그 다음에 올 때부터 이제 안 켜주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그때 처음 왔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임태희와 함께하는 의원이 누구일까 다들 궁금해가지고 누구 의원한테 부탁해서 오셨나 했더니 그냥 와서 했어요. 그런 짓은 정봉주 전 의원이 잘하면 의원 아닐 때 가가지고 막 해버려 그냥. 네. 정봉주 그 이후로 최초인데. 정봉주 뭐라고 할까요? 씨. 씨? 전 붙이지 마세요. 수감자. 정봉주 수감자를. 정봉주 수감자가 이러다 저 몰매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아요. 노원구민. 예. 노원구민 정봉주. 어쨌든 이제 정봉주 의원이 이 국회에 오랜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낙곰수가 막 뜨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이 뉴욕타임스만 나왔을 때는 갔더니 아무도 몰라주더라 그러면서 되게 투덜투덜하는 방송을 여기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서 혼자 했어요. 그랬었죠. 그랬는데 낙곰수로 이제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 국회 기자실 정론관이라고 기자회견장 정론관이라고 부르는데 정론관에 나타났더니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그날 유독 이 머리에 굉장히 힘을 주고 오셨어요. 반짝반짝하게. 근데 피부도 되게 좋으시잖아요. 많은 기자들이 그 뭐랄까 취재하려는 게 어떻게 아니라 마무리할지 걱정돼.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연예인을 대하던 심정으로. 그때 왜 정론관에 가서 뭐 했어요, 그때? 무슨 발표했어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문제야. 아니, 근데 그 임태희 씨는. 잘 안 되니까, 지금. 후보. 네. 그 쭉 알고 계시군요, 앞으로. 그 양반은 저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온 것 자체가 물론 본인도 이제 원래 국회의원 하려고 했고 이제 이 정권 끝났으니까 살길 국회의원 찾아야죠. 3번 하셨죠. 분당에서. 네. 그리고 나 또 살길 찾아야 되잖아요. 나와서도 하려고. 근데 왜 문재인은 비서실장 출신이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출신 또 하나 라인업 되고 예를 들어서 도지사 출신 뭐 라인업 되고 재벌. 근데 노무현 아니 이게 예를 들어 저 야당 쪽의 라인업과 예를 들어서 임태희가 비서실장 비서일 뿐인 것처럼 문재인 역시 비서일 뿐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획자의 머릿속 구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문재인을 뭐 이준석이 상대하게 해, 손수가 상대하게 해 하는 레벨의 이미지 전략도 작용한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권의 핵심 부에서 나가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실장이 이유 중에 나왔으니까. 하나가. 그게 아니고 네. 이게 대통령이 그만두잖아요. 네. 그만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닌데 임태희 씨. 그래도 하여튼간에 대선 후보로 나가고 정치적 뭐라 그럴까 자기 지분을 갖는 것이 정치권이라든가 뭐 하여튼 권력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가 대선 후보가 안 되더라도 지금 야당도 대선 후보 퍼센트 작은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다 정치적 지분을 갖기 위한 각고의 노력. 여권 내에서도 뭐 박근혜를 이긴다고 생각은 못 하겠죠. 그러나 정치적 지분을 최대한 갖겠다. 그건 본인의 욕심이고 제 말은 그것이 그렇게 성사되기까지 많은 사람과 얘기를 하거나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자기 돈이 있겠죠. 돈 대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그림도 누군가는 그리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퇴임 이후에 국내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석이다. 자, 소활 유영아 선생의 여권 분석이었고요. 야권은 야권도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